우리가 어렸을 때 울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 뚝 그치지 않으면 밤에 도깨비가 와서 잡아간다,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잡아간다, 이런 말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러면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도 우는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부모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문 앞에 하니발이 와 있다. 로마공화국 최악의 악몽 하니발 전쟁 시작하겠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카르타고는 지난 4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시칠리아의 지배권을 로마에 완전히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서지중해의 제해권까지 로마가 장악을 하면서 그동안 카르타고에 지배하에 있었던 사르데냐와 코르시카 역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카르타고는 군선과 상선을 진출시킬 바다를 잃게 되면서 북아프리카의 고립이 될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 포에니 전쟁 당시 로마는 비록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카르타고란 국가를 무너뜨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쟁 후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모두 카르타고의 영토였는데요. 지금의 모로코가 있는 북아프리카 서쪽은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와 거리가 불과 1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지브롤터 해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브롤터는 지중해가 끝나고 대서양이 시작되는 관문인데요. 대서양 저 너머에 지옥이 있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에게 지브롤터는 세상의 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고대 유럽인들의 사상이 반영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헤라클레스가 세상의 끝에 도착하여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기둥이 세워진 곳이 바로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지브롤터 해협을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 불렀습니다. 1차 전쟁 후 바닷길이 막힌 카르타고는 바로 이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건너 스페인으로 진출을 하였고 광산 개발 등을 통해 국력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로마를 향한 발톱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에 진출한 주역은 카르타고 최대 군벌인 바르카 가문이었는데요. 바르카 가문의 수장은 하밀카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하밀카르는 1차 포에니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로마와 전투를 벌였을 만큼 로마를 향한 증오심이 가득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하밀카르에게는 본인을 똑 닮은 큰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밀카르가 스페인으로 떠나려 할 무렵 당시 9살이었던 큰아들은 자기도 데리고 가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게 됩니다. 하밀카르는 그런 아들을 신전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로마와 로마인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겠다는 맹세를 시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로마를 향하여 영원한 증오를 맹세한 하밀카르의 큰아들, 그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로마인에게 극한의 공포를 안겨준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주인공 하니발 바르카였습니다. 스페인에 진출한 카르타고는 광산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며 여러 도시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카르타고 노바, 즉 새로운 카르타고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이 도시는 지금도 카르타헤냐라고 불리며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카르타고 노바 외에도 카르타고는 스페인 북쪽을 관통하는 에브로강 인근까지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몇 개의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 중 하나가 지금의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바로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인데요. 바르셀로나, 바로 바르카 가문이 세운 도시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가들끼리 이 어원이 맞다 틀리다 라고 설왕설래를 하지만 저는 바르카 가문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설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정복전쟁을 벌이던 카르타고의 장군 하밀카르는 스페인에 진출한 지 9년이 되던 해 전투 중 그만 전사를 하고 마는데요. 하밀카르가 죽을 당시 큰아들 하니발은 고작 18살에 불과했습니다. 카르타고 스페인 주둔군의 사령관이 되기엔 나이가 다소 어렸던 거죠. 그래서 죽은 하밀카르를 대신하여 사령관에 오른 인물은 하밀카르의 사위이자 하니발의 매형인 하스드루발이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매력을 한몸에 가졌던 하스드루발은 고대부터 역사가들이 잘생긴 하스드루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하스드루발이란 이름을 가진 인물은 카르타고 역사에서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 잘생긴 하스드루발이 아니고 하밀카르의 둘째 아들이자 하니발의 동생인 하스드루발 바르카입니다. 이 인물은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형 하니발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생긴 하스드루발은
장인인 하밀카르를 대신하여 8년 동안 카르타고 스페인군 총사령관을 역임하는데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처남인 하니발을 정식으로 카르타고 군대에 입대시키며 하니발의 군사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니발이 입대할 당시 카르타고 본국에서는 하니발의 입대를 반대한 한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노는 하밀카르의 최대 정적이자 로마 평화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소위 비둘기파였는데요. 그는 바르카 가문이 실제 스페인에서 왕족이나 다름없다며 음악격인 하스드루발이 자기를 아껴준 장인 하밀카르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하니발을 군대에 넣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스드루발의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과격한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은 하니발이 군인이 되는 것은 작은 불똥이 나중에 큰 불이 되어 카르타고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것이라 경고를 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역사로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한노의 생각은 나중에 현실이 됩니다. 한노는 하니발과는 다른 의미로 진정한 카르타고의 애국자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잘생긴 하스드루발의 최후를 다루고 가겠습니다. 8년간 스페인을 통치한 하스드루발은 예전에 그가 죽인 한 스페인 사람의 하인으로부터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암살자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혔는데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문을 당할 때조차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암살자를 보며 주인의 복수를 성공한 성취감이 고통을 압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역사책 사마천의 사기 자객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춘추시대 말기 진나라가 위, 조, 한 이렇게 세 나라로 쪼개지는 삼가 분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삼가 분진은 역사에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나라를 세운 조양자는 정적인 지백을 죽이는데요. 지백을 너무나 증오한 조양자는 지백을 죽인 후에 그의 해골을 잘라서 술잔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일본 전국시대 때 그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가 자신을 배신한 매제, 즉 여동생의 남편인 아자이 나가마사를 죽이고 그의 해골을 술잔으로 쓴 것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아무튼 죽어서 술잔이 된 지백에게는 예양이라는 한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습니다. 예양은 주인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양자를 암살하려 하는데요. 조양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자기 얼굴을 문질러서 문둥이가 되고 숯을 삼켜 목소리까지 바꿉니다. 그리고 수차례 조양자를 암살하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양이 우리 모두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잘생긴 하스드루발을 암살한 사람에서 잠시 예양의 고사가 떠올랐습니다. 좀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하스드루발이 죽고 카르타고 군대는 하니발을 스페인 주둔군 사령관으로 추대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27살, 9살 어린 나이에 신 앞에서 로마에 대한 복수를 맹세한 지 18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니발은 스페인 사령관이 되자마자 아버지와 매형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스페인 부족들 영토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1년도 채 지나기 전 에브루강 이남 전역을 패권하에 두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사군툼이었습니다. 사군툼은 당시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로마와 동맹을 맺은 도시였습니다. 하니발은 모레하고도 사군툼과의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고 사군툼을 포위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군에게 포위를 당한 사군툼은 동맹국 로마에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임박했다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하니발의 속셈을 몰았던 로마는 군대가 아닌 사절을 보내 항의를 함으로써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의 항의가 채 끝나기도 전 하니발은 사군툼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당황한 로마는 여전히 외교적인 해결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철군을 거부하는 카르타고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8개월이라는 아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사군툼은 하니발에게 함락이 됩니다. 도시의 모든 재산은 약탈을 당했고 끝까지 항복을 거부한 사군툼 사람들 중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인데요. 당시 로마가 생각했던 전쟁의 전장은 스페인과 카르타고 본국이 있는 북아프리카였습니다. 하지만 하니발은 로마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2차 포에니 전쟁의 전장을
이탈리아 본토로 바꿔버립니다. 전략의 천재인 카르타고 총사령관은 그렇게 로마인들에게로부터 로마 제국이 망하는 500년 후까지도 가장 공포스러운 로마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전쟁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니발 전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 동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